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임성산입니다. 저는 조성흠 연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12월에도 어김없이 저희 내돈내산 공과 분석도 어김없이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두 가지 공과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오늘 저희가 소개할 공과는 첫 번째로는 새소식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새소식 공과인데요. 어린이 전도협회. 우리 또 그 연구원님께서 하나씩 여쭤보시면 제가 또 분석한 것들을 바탕으로 잘 한번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새 소식 네, 새 소식이 여기 두 개입니다. 네. 이거 보니까 이게 저학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를 대상으로 지금 만들어진 공과인데 이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구성 같은 경우에는 새 소식 공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먼저 학생용 교재가 있고요. 그리고 교사용 교재. 이걸 두 개를 베이스로 그 외에 부수적인 자료로는 뭐 설교 PPT 모음, 그리고 찬양 모음집 이렇게 돼 있고 학생용 교재 안에는 이제 공과 공부 본문 하는 거랑 이제 부록 스티커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교사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과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또 영상 같은 거 요즘 또 영상이 또 중요하잖아요. 거의 공과 공부에 거의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이 또 포함되어 있고 QR 코드로 그리고 교수 계획 및 교수 활동 해설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주제 같은 경우에는 좀 새소식 공과 같은 경우에 좀 특이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이거 봤었을 때는 26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26과를 큰 카테고리로 5개로 나누었다고요. 그래서 5개를 하나씩 보면은 첫 번째 주제는 모든 어린이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속의 어린이.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생애. 네 번째는 단편. 다섯 번째는 사사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거는 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는 식으로 했다가 또 어떤 건 약간 조금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생애적인 부분들도 다루고 또 어떤 면에서는 약간 메시지적인 부분들도 다루는 좀 다양한 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게 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나온 새소식 공과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성경성의 어린이라면 한마디로 지금 컨텍스트를 적용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도 전체 주제에 대한 해설이 또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제에 대한 해설을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일단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예측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데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알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공과 공부를 진행을 하고 이렇게 주제를 잡았다고 여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진짜 삶을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어떻게 부를지 한치도 모르는 삶이죠. 참 잘 만든 공과 같네요. 그럼 그 공과가 총 아까 16, 몇 개라 했죠? 26과라고 했네요. 그 26과의 주제들이 각 과별로 그럼 그게 52주에 맞춰서 짜져 있는 거죠? 52주에 그럼 그 주제들이 어떻게 짜져 있는 거예요? 먼저 여기 이 공과 같은 경우는 26개 주제거든요. 일단 1과부터 5과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모든 어린이가 알아야 할 것.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아니면 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나? 아니면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이런 식의 주제들이 1과부터 5과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요. 6과부터 10과는 성경 속의 어린이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좀 설명을 하는데 뭐 가인과 아벨 이야기, 뭐 요셉 이야기, 사무엘 이야기 등등이 성경 이야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채로 6과부터 10과까지 진행을 하고요. 11과부터 16과는 똑같이 성경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의 생애,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춤으로써 뭐 찬양 받으시는 예수님, 뭐 배반당하시는 예수님 등등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고 17과에서 20과는 조금 이제 뭔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단편적인 이야기들, 뭐 예수님 뭐 성경 이야기도 물론 나오긴 합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포함이 돼 있고 근데 이제 요거는 뭐 어버이 주일이나 어린이 주일처럼 좀 특별한 절기를 위한 그런 것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21과에서 26과는 또 약간 좀 뜬금없는 듯 하지만 사사기가 있어요. 근데 뭐 전체 주제에 또 봤었을 때는 또 사사기가 또 아예 관련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사사기에 대한 말씀이 또 나오면서 그렇게 총 26과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순서를 그대로 따라갔다기보다는 정말 주제를 관통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용 교재도 따로 있고 지도자 교재도 있고 뭐 이게 보면 설교 시각 자료에 대해서 정리된 걸 보시니까 뭐 융판용이라는 게 있고 화극용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이게 뭐예요? 이게 아무래도 화극용이 이제 아이들이 저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연극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잖아요. 막 인형극 같은 거. 그 용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PPT, 저희가 보통은 이제 사역 현장에서는 PPT 같은 걸 많이 활용을 하는데, 실제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신 사역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성경의 장면들을 좀 보여줄 수 있게. 그런 것들이 융판용, 화극용입니다. 초등부 사역하셨으면은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융판용, 화극용. 근데 이제 젊은 사역자들은 거의 이제 PPT 같은 거에 익숙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거를 분석하면서 융판용, 화극용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근데 뭐 제가 뭐 TMI이긴 하지만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제 영화부 전사님만 해도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사님이 이제 PPT 이런 것도 미디어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사실 이 융판용, 화극용이 있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뭐 요즘에는 뭐 PPT가 너무 이제 뭐 대중화된 지 너무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공과 공부 책에서도 PPT용으로만 만들지 이런 게 따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전도협회는 이런 융판용, 화극용 시각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좀 세심한 배려가 있는 공과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공과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어떻게 보면 진행하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순서가 진행될 수 있을까요? 일단 예배는 이렇게 먼저 앞에서 드리고 그 다음 공과 공부 순서에만 좀 초점을 맞추자면 먼저는 어린이 전도 협회에서 굉장히 좀 세심하게 하나하나 공과 공부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되게 신경 썼다는 포인트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교사를 위한 묵상이 첫 번째로 있습니다. 사실 이제 거의 공과 공부 이제 현장을 가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전도사님 올려주신 자료 그날 보고 이제 바로 거의 투입되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탈피해서 먼저 이제 교사부터 영적으로 먼저 준비하는 시간들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도 채워주려면 그만큼 저희가 영적으로 채워줘야 또 이제 아이들에게 부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사를 위한 묵상 시간을 통해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교수 계획 및 교수 목적을 설명해 줍니다. 단순히 그냥 뭐 오늘 이거 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이 오늘 아이들한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 오늘 가르치는 것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진행되는지 하나하나 세심하게 설명하는 그런 순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을 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쉽게 설명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암송을 시킵니다. 또 저희가 요즘 이제 뭐 핸드폰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뭐 저희 앞선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뭐 전화번호 몇백 개씩 외우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거에 있어서 좀 이제 둔감한 세대가 된 것 같은데 말씀을 암송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말씀을 또 암송하는 거 중요한 부분인데 말씀 암송을 바로 하고 이 부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공과를 하는 중간에 말씀을 암송하는 거. 보통 이제 다 공과 공부 끝나고 말씀 암송하면 되게 하기 싫을 때 하잖아요. 그렇죠. 집 가야 되는데 갑자기 집 가야 되는데 갑자기 말씀하는지 암송하고 가 이러면 되게 하기 싫은데 중간에 하면은 얘들이 이제 이도저도 할 수 없게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이 중간에 성과 암송을 하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암송이 끝나면은 이제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봤다면 선생님의 입술을 통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말씀 열기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흥미를 위한 활동. 아이들이 그냥 공과 공부하는데 너무 재미없게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어 이게 아니라 조금 이제 아이들의 흥미를 불러 일으킬 만한 활동, 생각 열기 이렇게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마음 열기. 이제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느 정도 흥미가 생겼다면은 이제 아이들과 서로 이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좀 마음을 열고 서로 이제 공과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음 열기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하여금 여는 활동들 진행하고 마지막으로는 실천하기. 저희가 이제 말씀을 받았으면 그냥 오늘 잘 배웠다 하고 끝이 아니라 정말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또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활동까지 해서 총 8개의 단계로 교사를 위한 묵상, 교수 계획 및 교수 목적 설명, 개관 영상, 그 다음 말씀 암송,
말씀 열기, 생각 열기, 마음 열기, 실천하기 총 8개의 단계로 공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게 바빠요. 네. 네, 보면서 저도 그래 궁금해지는데 아마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제가 봤었을 때는 한 30분 정도는 좀 넉넉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부터 4학년 그쵸. 대상으로 하는 건데 네. 설교도 듣고 앞에 찬양도 하고 공강부를 따로 하면 30분 네. 잡는다는 근데 이제 교사를 위한 묵상하고 교수 계획 및 교수 목적 설명은 사실 그 공과 시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 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사전에 이제 그 교육자님과 이제 선생님들이 만나는 시간 때 먼저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영상 보고 암송하고 물론 그래도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긴 하지만 네 조금 타이트한 일정인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아쉬운 부분에서 또 한번 다시 정말 내용적으로는 정말 좋은데 이제 그런 약간 시간적인 게 그쵸, 좀 아쉬울 맞아요. 수 조금 있겠다라는 아쉬운,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특히 저학년 어린이들은 이미 예배를 드린 상태에서 국가 공부까지 조금 길게 하면은 집중도가 정말 재밌지 않는 이상 많이 흐려질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그런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그냥 어디서 이렇게 CD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경 이야기 설명하는 개관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교사용 교재에 QR코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매하실 필요 없이 교사용 교재 안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시면은 영상 자료도 충분히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어 있는 구성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다 구매를 하게 됐다면 이것은 얼마 정도가? 가격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딱 겉보기에는 좀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으실 텐데 아까 이제 언급드렸다시피 26주입니다. 26주. 딱 1년에 52주니까 딱 반으로 잘라서 6개월 정도 한다고 쳤었을 때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격을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학생용은 5,500원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것 같아요. 그쵸? 학생용은 5,500원, 그리고 교사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근데 이제 설교 PPT 모음집이 조금 비싸요. 설교 PPT 모음집이 8만 원 정도. 이게 좀 비싸네. 이제 좀 그 플랫폼마다 조금 가격 차이가 조금씩은 있긴 하지만 한 8만 원 정도가 이제 설교 PPT 모음이고 찬양 모음집이 약 한 3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설교 PPT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역자들한테 어떻게 도움을 주는 그쵸. PPT인 거잖아요. 그림 자료가 있다는 게. 그래서 설교 자체를 본인이 준비하는 건 몰라도 이 자료가 정말 중요하긴 할 것 같은데 혹시 그 담당자라고 사역했을 때는 이게 어느 정도의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래도 8만 원 정도면은 훨씬 좀 괜찮은 가격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사실 요즘 또 디자인 같은 거가 또 가격이 엄청 비싸잖아요. 사실 그 디자인하는 가격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했던 그림들을 계속해서 쓰는 게 아니라 각 주제마다 계속 매번 다 디자인을 해야 되고 장면마다 디자인을 해야 되고 그런 거 생각해 봤었을 때 8만 원이라는 가격이 또 이제 아까 또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그냥 단순히 PPT만 있는 게 아니라 융판용, 화극용 또 시각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은 사실 막 그렇게 비싸다고만 할 수는 없는 그렇게 그런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근데 영상 자료도 있고 이렇게 되면은 요즘 이제 또 코로나가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 예배도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이제 뭐 제가 있는 교회만 봐도 거주지가 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도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 거죠. 진행이 가능히 하긴 한데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온라인으로는 분명 한계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영상 자료도 있고 또 이제 하는 활동들이 그렇게 막 어려운 활동들이 아니에요. 준비물이 막 많이 필요한 활동들이 아니어서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좀 아이들과 교사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었을 때 조금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렇죠. 책도 온라인 책보다는 실물책이죠. 그렇죠. 직접 와서 배우자. 직접 와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들이랑 소통도 하고. 맞아요.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단계가 많다 보니까 사실 오프라인에서 한 거의 30분 정도 하는 것도 빡센데 온라인은 그만큼 집중력이 더 흐려지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봤었을 때는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집중도 있는 공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걸 구매할 때는 꼭 그 세속식 공과에 있는 거기를 들어가서만 구매가 가능한가요? 아니요. 제가 또 찾아보니까 뭐 네이버 쇼핑이나 기독교 온라인 몰 같은데 이제 세소식 공과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보급이 되어 있어가지고 충분히 어렵지 않게 이제 특정 어떤 한 사이트가 싸다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또 비교해 보시면서 가장 싼 사이트에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그럼 세소식 공과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일단 강점 같은 경우, 좋았던 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간단하게 진행하기 되게 용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론 이제 단계는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각 단계마다 교사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공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어렵지 않게 진짜 충분히 시간을 조금만 들이면은 진행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린이 전도 협회가 이제 또 그 이름에 맞게 정말 어린이에 초점을 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린이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어린이에 대한 이해도가 공과 안에서도 조금 많이 담겨 있다는 게 뭐 다른 뭐 PPT나 시각 자료나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들만 봐도 조금 더 어린이에 대한 배려와 어린이에 대한 그런 집중도가 확실히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강점이었던 것 같고, 이거는 가장 또 이제 또 사역자로서의 또 큰 장점인데요. 26주나 되기 때문에 매번 공과를 주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이제 공과 주문이 뭐 분기별로 한 번, 뭐 아무리 가도 한 반기별로 한 번 정도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반기별로 한 번 되면 똑같긴 하지만 26주나 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공과 공부를 그 교재 때문에 계속 주문해야 되고 뭐 그런 행정적인 처리하는데 조금 더 번거로움이 덜하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더하자면 아까 말했던 그 단계들이 확실히 아이들한테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좀 이제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데는 확실히 정말로 이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대로만 잘 진행된다면. 하지만 이제 또 여전히 또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 있죠. 그쵸. 모든 공과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네,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사실 뭐 전체 주제가 있긴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해 보자, 이 목적이란 전체 주제가 있긴 하지만 막상 이 안에 또 주제를 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그렇게 연결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어린이가 알아야 될 것은 뭐 약간 좀 교리에 대한 부분이고, 뭐 성경 속의 어린이 약간 뭐 그 성경 이야기에 대한 건 맞긴 한데 가인과 아벨 나왔다가 갑자기 이제 뭐 예수님 이야기 나왔다가 또 뭐 나사로 얘기 나왔다가 갑자기 또 절기로 이런 걸로 가고 갑자기 또 이제 사사기가 나오는 그런 면에서 봤었을 때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있다고는 조금 어려운,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게 조금 이 공과의 아쉬운 점인 것 같고요. 또 구성이 조금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 학생용 교재, 교사용 교재, 설교 PPT 모음, 찬양 모음집인데 가장 스탠다드한 것만 넣어놨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그 외에 뭐 데코 같은 것들이나 뭐 이제 행정적인 그런 또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뭐 가정통신문 자료들, 뭐 다양한 자료들이 요즘 자료집을 사면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딱 그것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조금 다양한 필요가 있다. 딱 뭔가 기본기에만 충실한 느낌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냥 어린이들 이렇게 잘 맞춰져 있지만 그 주제가 너무 좀 약간 중구난방적인 네. 없지 않아 있다. 없지 않아 있다. 네.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일편화시키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구성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더 다양할 필요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게 간단한 이제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네. 한마디로 말씀 공부하기 정말 좋다. 아, 맞아. 말씀 공부하기는 진짜 말씀 좋은 공부하기 것 같아요. 좋다.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아이들이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 나이가 들수록 그 말씀이 또 씨앗이 잘 뿌려지면 씨앗이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영어도 조기 교육 하잖아요. 성경은 더 조기 교육 맞아, 해야죠. 더 조기 교육이 해야죠.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가 나중에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할 때 정말 도움이 되는 공부 같습니다. 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고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 관통하는 주제가 없다는 뭐 그런 것들은 좀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정말 어린이를 많이 사랑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많이
이해도도 높고 그런 공과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분석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소식공과 이게 1학년부터 3학년에 대한 이렇게 정리와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네, 그러니까 가스펠 프로젝트죠. 세 개인가요? 네, 이 세 개가 가스펠 프로젝트입니다. 여기는 또 책이 3권이나 되네요. 네. 이 가스펠 프로젝트 4학년부터 6학년,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고학년이라고 말할 그쵸, 수 있는 고학년이죠. 예, 그 학생들을 지휘한 것들인데 네, 조금 TMI지만 제가 이제 사용했던 공과입니다. 직접 경험을 해본 공과이기 때문에 아까 세속식 공과는 제가 현장에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건 직접 사용할 공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하게, 냉철하게 분석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걸 기대하면서 한번 네. 또 분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혹시 3권인 이유가 뭐예요? 아, 이게 세 권이 그냥 전체가 세 권인 게 아니라 네. 이제 구성은 학생용 교재랑 교사용 교재 그리고 자료집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학생용 교재를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각 권마다 이제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성경 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속에서 하나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학생용 교재입니다. 이 세 개가 다 학생용 네, 학생용 교재입니다. 되게 그럼 한마디로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자료를 그쵸. 준비해주시네요. 네. 그럼 이 교재가 그러면 구성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네.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걸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쪽 하나씩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생용 교재가 있고요, 이렇게. 근데 학생용 교재 안에는 이제 공과 공부 본문이랑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지 이렇게 간단하게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용 교재 안에는 공과 공부를 인도할 수 있는 매뉴얼도 있고 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설교문 같은 것도 있고 대그룹 활동 그런 매뉴얼도 있고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교사용 교재고 주제 해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교사용 교재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자료집입니다.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설교 PPT랑 영상이랑 뭐 행정이랑 그런 모든 파일들 뭐 일러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상도 그냥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이제 성경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영상만 있는 거이 아니라 적용하는 영상까지도 있고 심지어 이제 또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가스펠 프로젝트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를 우리나라가 약간 수입했다? 이런 느낌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용 더빙 버전이 있고 또 외국 영어용인데 또 자막을 쓰는 버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이렇게 다 영상이 뭔가 세밀하게 있다는 게 이 가스펠 프로젝트 공과 구성이 조금 탄탄하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보셨다니까 말하는 건데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딱 말하면 어떻게 하죠? 전체 주제는 진짜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공과는 이제 첫 번째 신약 첫 번째 거를 소개해드리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 딱 그 구약 1, 2, 3권을 아이들하고 같이 했었거든요. 1, 2, 3권 모든 성경 이야기를 다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가장 큰 핵심인 것 같아요. 얼핏 봤었을 때는 뭐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셨어요. 제가 딱 저번 주에 설교했었거든요. 사무엘이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이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본문이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렇게 쓰임받았듯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로서 쓰임받았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으로 계속 연결시키려고 하는 게 정말 핵심적인 가스펠 프로젝트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의 모든 것들이 쓰여진 건데 그것들을 다 정리를 잘 아이들의 눈높이로 잘 정리했다. 뭐 어떻게 보면 어른들에게도 어려울 수 있는 것들을 아이들 높이에 정말 정리를 잘 해놨다는 거네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뭐 해설 같은 거라든지 뭐 이 주제가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나왔다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도 우리가 더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스펠 프로젝트는 다른 공과에 비해서 딱 정말 차별화가 되는 게 성경 이야기 중심입니다. 다른 공과는 사실 어떤 뭐 성경적인 가치, 뭐 예를 들어서 인내, 사랑, 뭐 온유, 뭐 양선, 뭐 성경의 9가지 열매 등등 뭐 그런 것들에 조금 뭔가 메시지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사실 아이들이 더 이해하기 쉬운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가스펠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경 이야기 중심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그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릴 이 1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수님의 족보부터 삭개옥 이야기
이야기까지가 나오거든요. 이건 뭐 너무 직접적으로 예수님하고 관련돼 있는 그렇죠. 거고, 예. 뭐 구약 같은 경우에도 창조부터 요셉 뭐 이런 것도 다 하나씩 살펴보면 다 예수님하고 관련돼 있다. 예. 그게 바로 주제에 대한 해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이전에 뭐였죠? 세서식 공과는 26과로 구성된다던데 네. 이것도 똑같이 26과? 아니요. 아닌가요? 이게 그 좀 가스펠 프로젝트가 어떤 기준을 잡고 했는지 모르는데 각 권마다 이제 두 과씩 있는 것, 그러니까 두 단원, 그러니까 단원이 보통 두 단원 아니면 세 단원 정도로 나눠지는데 각 단원마다 보통 적으면 두 과, 많으면은 5과 정도 됩니다. 그래서 되게 들쑥날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약 1권 같은 경우에는 11권, 11과 해서 총 두 단원이거든요. 11과 있는데 또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막 13과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기준을 가지고 짰는지 모르겠지만 각 권마다 조금 과가 들쑥날쑥하다는 게 뭐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지만 조금 이제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런 네네네. 딱딱딱 맞춰야 되는 문제가 네, 맞아. 이게 뭐지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주제를 중심으로 맞아. 절기냐 뭐 날짜에 맞아. 맞추는 것보다는 정말로 주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맞췄다고 네. 볼 수 있는 거겠네요. 주제를 카테고리로 이렇게 딱 과를 잡은 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막 성경 이야기가 정말 우리의 바램처럼 딱 5 이렇게 딱 나눠졌으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그것들을 정말 나눠놨다는 거네요. 그러면 네.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를 또 설교를 듣고 아이들이 공과를 네. 또 나눠야 되는 건데 네. 선생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공과를 나눌 수 있는 순서가 되는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제 공과 부분만 이제 저희가 다루는 거니까 예배에 대한 자료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설교 PPT도 있고 설교 영상도 있고 설교 문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루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공과니까 공과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오늘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알았다면 그 성경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리마인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간략하게. 그 다음에 탐험하기라는 활동을 하거든요. 탐험하기가 첫 번째 탐험하기가 있고 두 번째 탐험하기가 있는데 첫 번째 탐험하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배운 성경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흥미를 조금 더 불러일으키는 활동. 이 단계는 거의 모든 공과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재미가 없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재미가 중요하죠. 네, 재미가 너무나도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시대도 막 유튜브 쇼츠 같은 것도 그렇죠. 뭔가 재미가 있어도 단기간에 팍 이렇게 재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원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탐험하기 원이 약간 간단하면서도 아이들의 흥미를 바로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활동이 바로 탐험하기 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탐험하기 2 같은 경우에는 배운 성경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는 활동입니다.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단순히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대. 갈랐어. 그러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하고는 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만의 기록장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쉽게 말해서 적용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결단해보면서 뭐 그 적기도 하고 그림을 그려보기도 하고 간단하게 뭔가 다짐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적용해보는 시간 그런 식으로 공과 순서가 진행이 됩니다. 이것도 그러면 영상도 있고 뭐 PPT도 네. 있고 아까 네. 말한 거 일러스트도 있다. 네네 일러스트도 있어요. 그럼 차량도 있는 거죠? 네 차량도 다 있습니다. 자료집만 사면은 그 모든 것들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정말 잘 정리를 해놓은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성경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적용 영상이 또 괜찮더라고요. 적용 영상이 굉장히 아이들이 정말 실생활에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들이 막 나옵니다. 그거를 또 성경 이야기랑 기가 막히게 또 잘 연결을 시키는데 이 적용 이야기가 되게 한 30초 정도 분량이 되거든요. 매 주마다 하나씩 있는데 이 적용이 또 은근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직접 현장에서 생각한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인데 네. 문화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게 한국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혹시 그 문화 차이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문화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하나님 어떤 주제가 있었냐면 이제 십계명 이제 얘기하다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적용 영상에 뭐가 나왔냐면 음식이 나왔는데 하나는 젤리가 나왔고 하나는 소시지 수프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같이 섞어 먹는 그런 적용 영상이 나온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당연히 공감을 하긴 했죠. 근데 그 소세지 수프라는 음식이 사실 근데 한국에서는 거의 굉장히 낯선 음식이잖아요. 네. 뭐 그래서 문화 차이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조금 아이들이 막 이해를 못할 정도의 차이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조금 이제 간단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이는 있지만 네. 아이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은 적용 영상이 그렇죠. 문화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네. 충분히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겠다. 네, 이해할 수 있는 부분. 그렇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준비를 했을 건데 네. 이거랑 비교했을 때 네. 예, 이거는 또 어떻게 가격이요? 할 수 있을까? 네, 가격. 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학생용 이 세소식 공과랑 비슷합니다. 근데 가성비를 따졌을 때 요거는 26주, 이거는 7만 봤을 때 지금 11주, 보통 그쵸. 10에서 13주 정도거든요. 11주인데 학생용 교재가 5,000원입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비싼 편은 또 아니에요. 네, 비싼 편은 아니에요. 학생용 교재는 5,000원, 교사용 교재 조금 더 비쌉니다. 교사용 교재는 이렇게 나오지 않고 스프링 형태로 나오거든요. 스프링 형태로 설교문 그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싼데 교사용은 9,500원입니다. 이 단순히 공과 공부 해설뿐만 아니라 설교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을 하면은 이것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비싼 편은 아니죠. 네, 9,500원이고 자료집 같은 거, 자료집은 그래도 좀 굉장히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이제 찬양 영상이나 설교 아까 말했던 그 적용 영상, 이야기 영상, 일러스트, 뭐 대그룹 활동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자료집은 하나당 29,900원입니다. 네,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영상 활용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이렇게 좀 조금 더 최적화되어 있다. 네, 최적화되어 있는. 네, 코로나 시절 때 이제 사용을 해봤을 때는 어땠던 것 같아요? 제가 아쉽게도 코로나 시절 때는 이 공과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온라인 활용 관련해서 충분히 온라인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거의 대부분 활동들이 직접 어떤 준비물이 필요한 활동들도 물론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이제 연필 한 자루만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많아가지고 온라인 활동 환경에서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또 있긴 있었거든요. 뭐 이거 아주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가능은 합니다. 근데 다만 대그룹 활동도 있거든요, 여기 안에. 대그룹 활동은 조금 온라인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결론은 근데 한계가 있는 직접 보는 게 최고예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교회에서는 이제 미디어 담당을 일하고 있지만 아무리 봐도 오프라인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활동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뭐 성경 이야기도 나오고 탐험하기도 나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기록을 한 것들을 그런 아이들이 잘 쓰나요? 아이들이 막상 쓰라고 하면은 또 이제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뭐 하나씩 보면은 뭐 여기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이름을 쓰니 한 주 동안 그 친구를 위해 기도할 내용을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활동이 되어 있는데 아이들 뭐 한번 써봐 하면은 잘 쓰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이 약간 디테일한 좀 이제 뭔가 주문들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막 정말로 막 도움이 필요한 친구의 이름 쓰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친구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그 친구는 어떤 상황이니, 그렇게 계속 질문으로 아이들이 유도하게끔 하는 그런 장치들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이 좀 미리 예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준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 위한 같습니다. 교육이 또 어떻게 보면 사역자가 교육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그럼 똑같이 여기저기서 네이버부터 해서 다 뭐 이렇게 다 가스펠 프로젝트도 조금 이제 확실히 이제 요즘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보는 눈이 많이 교육이 예전보다는 좀 덜 됐다는 생각이 저도 현장에 있어서 많이 느끼는데 그 성경 전체를 보는 그 키우는 데는 이 공과가 되게 엄청 좋다 보니까 요즘에는 되게 많이 보급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거의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보급이 됐고, 그것도 이제 오늘은 초등부 4, 5, 6학년 고학년 아이들만 이제 가지고 하지만 1, 2, 3학년 영유아 유치부 청소년 심지어 성인용까지 다 있다 보니까 너무 잘 보급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쇼핑이나
아니면 뭐 기독교 온라인 쇼핑몰, 특히 이제 두란노몰에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구입하는데 어렵지 않다. 너무 잘 보급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사역하시면서 이걸 네. 느꼈던 총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는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네. 이건 너무 좋다.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한번 정리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강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성경 내용,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데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단순히 성경 오늘 이야기 알았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예수님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것까지 항상 연결을 짓다 보니까 그게 항상 너무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고 너무 중요한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예. 사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사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눈을 길러준다는 거는 정말로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성경 내용뿐만 아니라 적용까지 영상으로 나왔다는 거. 보통 이 적용이 진짜 힘들잖아요. 그쵸. 이제 설교도 그렇고 뭐 거의 진짜 대부분 추려지는 게 뭐 기도 열심히 하세요. 뭐 말씀 열심히 보세요. 예배 열심히 하세요. 거의 그 같이 한계적인 부분이 분명한데 이건 아이들이 적용하게 하는데 굉장히 또 영상을 통해서 쉽게 하면서도 아이들이 다양한 곳에서 정말 배운 말씀을 적용하게끔 한다는 거, 그게 또 큰 장점인 것 같고, 또 공과하는데 준비물이 크게 필요한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절기나 어떤 특별한 주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성경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져 있다 보니까 특별하게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뭐 절기에 대해서 더 다양하게 다루면 좋지만 교회 학교에서도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조금 이 가스펠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공과의 약간 한계 아닌 한계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다양한 활동을 실행하기에는 이제 거의 다 손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내용 알려주고 그런 거다 보니까 좀 다양한 활동들, 대그룹 활동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하기에는 조금 가지고 있는 틀이, 이 성경 이야기를 좀 아이들한테 잘 알려줘야 돼. 이거를 좀 벗어나기는 좀 힘든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아쉬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반대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를 두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과가 거의 완벽한 공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 상황에 맞게, 어떤 교회는 정말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아서 그 가스펠 프로젝트보다는 조금 이제 세수식 공과처럼 주제나 정말 아이들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게 필요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없어서 이 가스펠 프로젝트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각 정말로 그 상황에 맞게 공과를 잘 쓰는 게 또 사역자들의 정말로 중요한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한 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또 이제 오늘 소개하는 공과들이 서로 다른 정말 차별화된 장점들이 명확해서 느끼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교육이라는 것은 가르쳐도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대학원도 다녀보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공부를 해야 된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그만큼 근데 또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거는 정말로 다른 거랑 다르죠. 세상의 지식이랑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 삶을 거는 거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과를 이렇게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책 만드시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의 공과를 또 분석해 봤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실 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은 말은 사역자분들이 정말로 최대한 많은 공과들을 접해보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오늘 또 이제 또 차별화된 공과 두 개를 분석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정해준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정해진 거 하기보다는 정말로 기도를 일단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정말 지금 뭘지,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지금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적합한 공과가 뭔지 그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는 게
오늘 공과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점이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내돈내산을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가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교회에서 다양한 공과들을 한번 찾아보고 우리 아이들에게 뭐가 맞는지를 좀 보고 싶은데 무슨 공과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이것들을 일일이 다 사기에는 또 한정적인 맞아요. 예산적인 한계도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또 아이들에게 좀 더 좋은 걸 주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제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다라는 게 또 한 번 또 새삼스럽게 네. 느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한번 보시고 또 많이 고민하시고 정말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사역자들이 네. 특히 예, 그냥 흘러가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고민하고 정말 교육은 온 마을 사람들이 한 명의 네, 아이를 맞아요. 키워야 된다는 말처럼 정말로 고민하면서 이것들을 고르시고 하셔서 정말 아이들에게 정말 생명을 가르칠 수 있는 또 좋은 선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더 절실해지는 것 같은 것 같아요, 상황이. 맞습니다. 네. 네, 이상 이제 저희가 또 내돈내산 공과 네.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또 두 개의 공과를 나눴는데 또 다음 달에 또 새로운 공과를 가지고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